바꾼다고 했을 때 그게 제한이 있을 텐데 1단계, 2단계, 3단계 시나리오 형식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도록 지침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을 저희가 지금 제출하게 되는 자료에서 적극적으로 건축물을 디자인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전체 수변활력 거점 조성 사업을 하면서 사실 가장 저희 스스로도 조금 약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하천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세워지고 그리고 어떤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이 대상지들 이런 거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으면은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절차상이라든지 이제 저희 시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하천 전체적으로 못 보고 내부적으로 그 거점 하나하나 조성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대상지에 대해서 단계별 어떤 수립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진다면은 이 27억이라는 사업비가 지금 1차적으로 있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전체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간이 주변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세워진다면은 사업비는 앞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도 또 할 수 있지만 다만 요번에 하는 거는 그런 단계별 사업의 거의 1단계가 되겠죠. 1단계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 마스터 플랜은 향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여건에 따라서 이제 뭐 그 1단계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비 27억은 이번에 한 거점에 대해서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그림이 나간다고 하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더 좋은 여건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는 지금 1단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하면은 거의 1단계에서 지금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주면 되겠고 이게 27억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사업을 대상을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한 개소당 30억 정도 설계비나 이제 시공 다 해가지고는 3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건물 뭐 짓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조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비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10억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30억을 다 넣을 수도 없는 거고 봤을 때 45, 50억 해가지고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30억 딱 해가지고 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조금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한 개소당 27억이라는 이제 사업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질문 드리고 질문 넘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또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들, 인접 부지들이 있는데 사실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다른 어떤 프로덕트 디자인이라든지 건축물이 들어가려면 그거만큼의 어떤 주차를 복층화한다든지 지하화한다든지 그런 개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주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요번 사업을 하고 있는 공모 대상지에 대해서는 뭐 주차가 문제될 대상은 없긴 하지만 앞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그 대상지에서는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단순히 뭐 아무리 좋은 시설을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다 없애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아예 건들 수 없는 불가침의 성역처럼 그렇게 놓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주민 설명이라든지 상인의 설명을 하면서도 이 공간이 얼마나 매력적인 공간을 하고 그리고 주차를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단순히 주차장을 없애고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행정상으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공간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이 변화를 하면서 이 주차라는 게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더 그보다 더 큰, 더 좋은 공간으로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이 설명이 된다면 충분히 저희가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뭐 없애고 하는 게 아니라 주차 공간을 대안을 마련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구청과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그 구파발천에 대한 질문인데 네. 이제 구파발천은 유수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비가 오면은 주변에 강물이 흘러 들어올 텐데 네. 그러면 이제 평균 일대 수위랑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강우시의 수위가 다를 것 같아서 네. 그 수위에 대한 자료를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수위의 거는 뭐 기존에 현장 가보시면은 뭐 물론 그 현장 가보시면은 이제 홍수위라든지 그런 게 표시는 되어 있긴 합니다. 표시는 되어 있고 거기 이제 이 구파발전에서 진행하는 여기 이제 그 다리 밑에도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그거 외에도 그런 수위적 일반적인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다만 이 자체가 여기 천은 뭐 수위로 해가지고 크게 문제는 되진 않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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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이천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한 가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비와 우이천이요. 네. 공사비와 연동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저희가 보행 환경에 대한 개선이 같이 들어가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도로에서의 그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 인접해 있는 도로와의 그 관계성을 보다 보면 네. 거기에 개선에 따라 그 공사비가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저희가 과업 대상지로 보면 그 도로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하천구역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27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하천구역에 대한 것만 쓰고 나머지 그 그 네. 인접해 있는 도로에 대한 개선 사업은 그 2단계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이 전체적으로 이 여기가 기존에 이 차도로 이용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이제 보행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교량 말고 네. 그러니까 인접 도로. 여기를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대상을 삼고 있는 거는 이 우이천에 있는 교량이고 인접 도로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범위를 하나씩 넓혀가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기만 되어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뭐 다른 대상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런 코점을 조성하고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이 주변 환경 개선까지 나가는 거를 저희가 조금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 대상지에 대해서가 고민이 되는데 이 대상지 주변에 있는 이런 주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해결을 통해서 더 2단계로 더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과업 대상지 저인데 저희가 지금 이 대상지가 우이교가 있잖아요. 네. 이 우이교가 조금 더 메인인 도로, 위계가 높은 도로에서의 그 교량이어서 네. 그 우이교는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그 우이교는 빠져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연접 이게- 차원으로 보는 건지. 이게 교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교량을 건드는 사실 뭐 현장 가보시면은 이 자체를 교량을 어떻게 건드려가지고 하기는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교량과 이 여기에 있는 보행교 사이 공간에 어떤 새로운 전망 거점을 조성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저희 생각이었던 거고 이 기존에 있던 교량을 어떻게 이제 보수라든지 아니면 확장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여건상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 이제 염두를 해 두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쪽. 화발천 관련 네. 질문인데요. 두 가지고요. 한 가지는 그 화발천은 다른 천이랑 다르게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가 정해져 있고 거기가 자연 녹지 지역이어서 그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시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20% 자연 녹지 지역의 건폐율 20% 안에서 하는 게 조금 제약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수변 특례 구역이라고 해서 규제 개선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조금 건폐율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20%에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 대상지에는 건폐율 적용될 뭐 그런 건축물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펌프실하고 창고 같은 게 펌프실은? 있더라고요. 그거는 있는데 이 수변 특례 구역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수변 특례 구역 같은 경우는 이런 뭐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뭐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상의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건축법이나 하자법 그런 것과는 조금 별개의 것이고 이 수변 특례 구역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법제도에 대해서 그거는 준용을 해서 이동식이라든지 좀 부유식 건축물 그런 것들 그리고 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존에 있는 펌프실이나 이런 건물들과의 그거를 연계를 해가지고 건폐를 적용하는 거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98천 옆에 있는 펌프실을 어떻게 옮기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는 그 기존에 있던 건물도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건물 자체를 활용을 할지 아니면 그 이제 옆에 있는 라데지에다가 어떤 새로운 카페를 지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조금 막 그 아까 그 홍제천에 했던 것처럼 막 그런 건물이 들어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사실상 이제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시설 구조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 안에서 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질문은 지침에 조감도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조감도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조감도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좀 그 조감도 금지에 대한 취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시설보다는 뭐 저희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것도 있고 사실 조감도로 뭐 조감도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설명도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 여건을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꼭 조감도가 아니더라도 설계도나 뭐 이런 그 부상안을 통해 가지고도 저희가 이제 공모 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아까 저기 설명이 좀 있었잖아요. 예, 저도 이제 북화발천에 대해서 좀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대상지 내에 지금 현재 이제 이 유수지와 관련되는 걸로 보이는 이제 설비 시설하고 또 일부의 이제 건축물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실제적인 어떤 용도로 네. 사용되는지 네. 그거 첫 번째 질문하고요. 네. 또 여기가 이제 은평구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고양시 덕양구하고 이제 경계를 이루는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 창릉천 이제 고양시 그 위에 위치하는 창릉천하고 그다음에 저희 유수지하고 그 뭐 향후에 좀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네. 그거를 좀 제한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건축물은 지금 현재도 실제로 사용하고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뭐 이거를 허물고 뭐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뭐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뭐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염두를 두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창릉천과의 지금 활용 여기가 구파발천이 지금 은평구긴 하지만 바로 건너편에 고양시가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방향도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 구파발천에서 여기가 이제 도로가 되어 있고 좀 단절이 되어 있는데
창릉 자연스럽게 여기를 이용을 하시는 구파발천에서 산책을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순환 선박길을 하고 더 나아가서 창릉천까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게 큰 그림으로는 그렇게 나가고 조금 제안해 주시면은 저희는 더 좋겠죠. 근데 물론 이 창릉천 자체가 지금 하천 여건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그런 거죠. 이것들을 여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이 부지에서 더 나아가서 이 주변과의 연계까지 되고 그 여기 여건도 좋아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얼마든지 제안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네. 두 가지인데요. 어쨌든 제한 공모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수준을 상당히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좀 더 창의적이고 좀 실현성보다는 이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구조 검토나 수리 검토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가는 실현적인 아이디어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도 좀 덜하지만 약간 창의적이고 제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가는지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아까 그다음에 중랑천 같은 경우 보면 기존 빗물 펌프장에 카페를 조정하는 아이디어를 한다는데, 아까 그 교량하고의 같은 개념인데 기존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건축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 두면 그거를 건축 외관 정도 하는지 인테리어까지 포함돼서 공사비도 산출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인허가나 아니면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저거 정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두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인허가를 통과를 하긴 어렵고 기존에 있던 심의, 하천 심의, 뭐 구조물 심의 아니면은 교통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것처럼 현실적인 것과 창의적인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구조물 축소되고 뭔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많이 되죠. 제약이 많이 되고, 또 창의적으로 이쁜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현실적으로 그거를 실행하기 어렵고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너무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쁘게 해가지고는 조금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렇긴 한데 그 선이 굉장히 어렵죠. 선이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걸림돌들이 많이 나오죠. 뭐 민원이 될 수도 있고 심의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사업이 불가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는 뭐 이제 제안을 해주실 때는 얘가 뭐 현실적으로 여기다 뭐 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랑천 그 빗물 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이 거기 구조물 위에다가 저희도 이 대상지를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 세부적으로 저희가 뭐 구조 검토를 해본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 구조물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동 빗물 펌프장 같은 경우도 빗물 펌프장이라는 이제 건물의 이제 구조적 특성상 조금 더 이런 것들 위에 구조물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가 아까 뭐 저기 부천 한대교도 그렇지만 이 일관된 이제 심사를 위해서 저희가 누구만 제공을 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괄적으로 뭐 제공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뭐 향후 진행을 하면서는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다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뭐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한 이제 정보를 이제 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좀 풀렸고요. 네. 사실 뭐 중복적인 부분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과학의 범위를 보면 공간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시점과 종점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안하는 부분에서 만약 그 공간적인 부분이 좀 확대가 돼도 네. 뭐 상관이 없는지 네. 또 질문 하나고요. 예를 들면 지금 앞에 지금 화면 보이는 이 부분에서도 지금 하천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지금 그 계획을 하다 보면 이 확대가 좀 돼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공사비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어찌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침서에 보니까 출품을 2개만 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문구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2개를 이상 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3인이라는 또 말이 있어요. 그 3인이라는 건 3개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출품 공모를 4개까지 하는지를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범위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이 수변 활력 거점을 조성을 하고 더 확대를 해 나가서 하천 전체를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이 지점에 어떤 뭐 대지를 딱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다가만 지을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이 됐건 뭐 조망 시설이 됐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마스터 플랜이 될 수도 있고 뭐 단계별 사업 계획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 지점에서 거점 공간이 조성이 되면서 향후에 이 공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얼마든지 제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의 어떤 딱 저희가 명확한 게 아니라 이 예를 들어서 여기도 구파발천에 있는 이 유수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제 물론 사업 대상지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뭐 아까 성동 같은 경우는 중랑천은 이제 빗물 펌프장이라는 조금 공간을 한정을 했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다른 대상지 같은 거 대상지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파발천 같은 경우는 이 유수지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 자체도 이용도 하고 향후에 여기를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조금 더 주변과의 연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굉장히 더 좋겠죠. 물론 그것까지 고려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로 이렇게 제한이 된다면은 그거를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는 향후에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딱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여기만 그림을 그리는 그렇다고 또 너무 이제 천 전체 뭐 마스터 플랜처럼 너무 큰 계획을 그려가지고 일부러 하는 거는 또 그건 아니고 일단은 어쨌건 이 저희가 말씀드린 이 대상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은 그리고 향후에 여기까지 더 나아가서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이 제안이 아니라 더 그거를 실현을 해가지고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에 3위는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세계 업체를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인이라는 게 뭐 그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업체 3개까지 이제 공동으로 도움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간 거고 그리고 중복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사전에 이제 잠깐 신청을 해주시면서도 7개서 전부 다 이제 사전에 해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원하는 거는 한 지점마다 한 개의 이제 당선자가 돼가지고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개의 이제 대상지로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2군데, 3군데 해가지고는 뭐 다 하는 것 그런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도 않고요. 뭐 이거를 뭐 콘솔 해가지고 7개에서 다 한꺼번에 내면 저희도 쉽죠. 저희도 쉽고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이제 사업 대상지별로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좋은 그런 생각들을 아무래도 하나의 이런 회사에서 다른 군데를 하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그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같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하천에 적용만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한 군데 이제 사업 대상지별로 이제 하나씩만 이제 업체에서 한 군데만 이제 제안을 해줬으면 하는, 그래야지 조금 더 7개의 특색이 있고 각각의 공간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지침에는 두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네. 지문하는. 그러니까 이 지침에는 2군데로 해가지고 하는 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조금 더 보시면은 저희 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뭐 탈락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의도적으로 뭐 한 군데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의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감안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여의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인근에 매연 시민회수하고 대지 고저처가 있다 보니까 그 레벨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저희 사이트 내부에서 레벨을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매연 시민의 숲에 그 존덕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슬로프 형태로 연결을 시켜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대상지의 범위를 정하는 순간 이게 좀 제약이 따르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너무 국한시키지 않고 이런 대지의 변화나 이런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걸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의천 지금 뭐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대상지로 저희가 딱 국한을 해가지고 여의천 이 천변에만 딱 할 수 있는 이런 뭐 지금 제 방 안쪽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하천변에 이 자전거 도로라든지 보행자도 이 여기만 딱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 면시민의 숲에서 넘어와가지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아이디어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천 자체 이 대상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주변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 대상지 내에서도 어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도입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의천도 저희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옆에 있는 시민의 숲에서 바로 봤을 때 이제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테니스장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공터는 아까운 공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또 넘어가면 이게 하천이 아니라 공원 내 사업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 있는 제방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장시청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기 그 글샘 자금공원 주변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계획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 그러면 이 공원 내에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그 공원이랑 경관목지 부분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좀 해야 되는 건지 좀 명확하게 명시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장시청 같은 경우는 공원까지 이게 근로 시설로 돼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는 이 자체를 건들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절차가 필요를 하겠죠. 다른 절차가 필요를 하겠는데, 근데 이 경관 녹지와 근린 공원까지 해가지고는 여기 이용하신 분들이 조금 더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완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아늑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린 공원 그리고 여기에 뭐 지금 뭐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조금 여건이 전체 이 작품배우로 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하나의 대상지처럼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도로가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극복을 해가지고 이 천과의 선으로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경관 녹지와 근린 공원 이런 것들을 다 포괄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네, 그러면은 일단 뭐 궁금한 거는 대충 이제 해소가 되신 것 같은데, 물론 이거 진행을 하시면서 사업 대상지별로 또 더 이제 현장을 가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질문해 주신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아무쪼록 저희가 저희 오늘 취지가 잘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7개소를 공고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향후 내후년까지 해가지고 30개소 목표를 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다양한 하천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설명해드린 이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해 주시고, 다른 사업 대상지들, 이게 요번에 1차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거고, 다른 구청이나 다른 하천에서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지들도 이제 향후에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